자, 오늘도 10시의 전세역전 두 분 모셨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6종목 확인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 라운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하창환 본부장의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첫 번째 종목은 포스코 ICT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당을 하고 있어요. 보여주진 않습니다. 포스코 ICT 오늘장 주가 1%대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도요. 시장 전체적으로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정말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고요. 어제 장대 안보, 참 이거 쉽지 않은 흐름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얼마나 좋은 모멘텀이 있는 거죠? 네, 일단 뭐 전기 자동차 충전소 관련 이벤트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네. 뭐 사업자로는 1위로 이제 가장 먼저 한 사업자로 좀 유명합니다. 그래서 네. 사실 이 전기차로의 전환은 앞으로 좀 가속화가 더 빨라지지 않을까. 사실 이제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30년을 기점으로 완전한 전기차를 선언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 이제 점진적으로 좀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속도 부분에서의 좀 얘기가 있었고, 우리나라도 이제서야 1%가 전체 차량 중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율을 이제 넘어섰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기후 변화가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친환경적인 흐름은 점점 더 빨라질 수밖에 없는 기조로 좀 전환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기 차량이 늘어나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이제 인프라 관련된 기대감이 좀 펼쳐질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최근에 휴대폰보다도 빠르게 5년 이내에 충전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기사들이 좀 나오면서 사실 이제 전기차에 대한 상용화 기대감이 조금 더 붙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아모그린텍부터 시작을 해서 관련된 종목군들 최근에 주가의 움직임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포스코 ICT도 저점에서는 조금 올라와 주고는 있지만 뭐 여전히 고점 대비해서는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조금 힘든 부분에서 반등이 나와서 이전 매물대를 좀 돌파해 주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 이러한 흐름이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또 역별에서 정별로 바뀔 수 있는 초입 부분이거든요. 충분히 좀 베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좀 분기 보고서를 좀 보시게 되면은 요번에 이제 잠정 실적이 공시가 되었는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흑자 전환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매출 부분도 좀 강력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은 좀 충분히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포스코 그룹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 자체가 ESG 경영으로의 전환을 좀 선언을 했고 해당 부분에서 좀 강력하게 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그 안에서의 좀 충분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2차 전지 소재 부분에 대한 투자가 확대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IT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죠. 거기에 따른 뭐 자동화라든지 팩토리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러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하반기 모멘텀도 좀 충분한 것이 로봇이나 물류 사업 쪽에 대한 신사업을 좀 영위를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은 최근에 이제 서비스 로봇 부분과 융합 로봇 부분으로 굉장히 좀 이슈가 됐었는데요. 해당 부분에서 이제 포스코 그룹에 조금 선두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 물류 부분에서도 지금 뭐 나일강이 마른다거나 좀 이슈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물류 쪽까지 가져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수직 계열화 쪽에서도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신성장 동력까지 좀 충분히 가져가 있는 상황이고, 네. 위치 에너지도 낮은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보게 됐을 때 충분히 한번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좀 주가가 올랐습니다만 뭐 사실 지금 가격에서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 매수도 전 충분히 괜찮다라고 보지만 일단 6,150원까지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7,4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매물대, 슈퍼 매물대 조금 하단 부분인데 그 이전 부분에서의 좀 횡보를 했었고 물량들이 좀 많이 있어서 여기선 기간 조정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 라인은 조금 낮게 잡았습니다. 4,900원으로 좀 제시를 드릴 건데 지금 모멘텀이나 앞으로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있는 상황에서 실적까지 턴어라운드 됐는데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전저점을 좀 깨는 부분들은 좀 가능성이 좀 희박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이탈되지 않으면 충분히 계속 모아가셔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손절 라인을 굉장히 좀 넓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뭐 좋다라는 모멘텀은 다 갖고 있는 기업이 네. 바로 포스코 ICT 같습니다. 사실 이 종목이 2020년에서 2021년 넘어갈 때 주가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었잖아요. 그 네. 뒤로 주가가 다시금 거의 이제 원 상태로 복귀가 됐는데 최근 다시금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현실화돼서 매출로 연결이 된다면
이전의 흐름까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싶은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목표 주가 7,400원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포스코 ICT 확인해 봤고요. EMS는 김지은 대표의 종목 확인해 보시죠. 김지은 대표는 효성중공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효성중공업도 역시나 최근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굉장히 돋보이는 주가의 상승률이 나타났습니다. 6거래 연속 오늘장에서도 강세고요. 어떻게 가는 종목 계속 갑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22일 기간 폭풍 순매수거든요. 그러게요. 이걸 왜 이제 가져왔는지 제가 참 안타까운데요. 왜 이제 찾으셨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한 중반쯤에 찾으셨어야죠. 네, 정고점 맞습니다. 넘었을 좀 때. 더 좀 좋은 종목 빠르게 네. 발굴을 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요. 일단 본업이 탄탄하고요. 신재생의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매출을 좀 쪼개보면요. 네. 중공업단에서 매출이 56%가 나오고요. 중공업이 소위 말하는 가정용 변압기, 차단기, 송전만, ESS, 그다음에 이 GIS, 그다음에 충전 사업이 다 중공업에 속하고요. 나머지 이제 44%는 매출단에서 이제 건설 부분이에요. 건설은 잘 아실 거예요. 해링턴. 네. 해링턴이 근데 이렇게 큰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시공 20이고요. 21년도에 아파트 그래요? 브랜드 대상을 받을 만큼 좀 탄탄한 그 브랜드력을 갖고 있다. 건설단에서가 이익이 더 많이 납니다. 60%가 건설단에서 이익이 나고요. 중공업에서는 한 40%, 41% 정도 이익이 나는데요. 효성 같은 경우는 건설보다는 중공업을 봐야 되는데요. 중공업의 신규 수주 동향이 꾸준히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네. 작년 4분기, 그러니까 보통 수주가 하반기로 갈수록 더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1분기에 이제 중공업단에서 신규 수주가 3,800억에서 4분기에 5,900억으로 이제 증가를 했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는 벌써 2분기에 9,500억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 벌써 1분기 작년 4분기를 뛰어넘는 수주를 했기 때문에 수주가 연간으로는 3조를 넘지 않겠냐 그렇게 회사 측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고요. 기대하는 거는 역시 영국과 노르웨이, 핀란드 등 이 유럽 쪽에서 초과 변압기가 수주가 대폭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차단기하고 송전망 쪽이 마진이 좋습니다. 차단기와 송전망이 같이 수주가 늘어나고 있다. 근데 두 번째는 최근에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투자 이 동력을 확보한 사우디아라비아 쪽, 그러니까 그 중동 쪽에서도 수주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남아공까지 수주 지역이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다는 점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유럽단에서 해외 신규 수주가 한 2천억을 달성을 했고요. 아프리카가 2천억, 이건 2분기까지만 집계된 거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1,500억, 미국이 한 800억, 아시아가 600억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 판매법인 기준으로 3천억인데 올해 지금 상반기만 2천억을 달성해서요. 수주 잔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한전의 전기료 인상 방침에 따라 노후 수요가 계속 교체 수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북미단을 제일 기대하고 있는데요. 북미 인프라 투자 확대로 노후 전력망이 대폭 교체 시기가 도래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 모멘텀인데요. 이 독일의 린데란 회사, 글로벌 탑 5 안에 드는 회사인데 독일의 린데랑 수소 생산 판매 합작 법인을 해서 이 부분이 2023년 5월 달에 에카수소 첫 생산이 들어가고요. 충전소만 3기를 일단 지었고 충전소가 30기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풍력단에서 이제 풍력 관련돼서는 이제 그 미국 풍력 시장이 2020년에 120기가와트에서 680기가와트, 인도 같은 경우가 지금 39기가와트인데 695기가와트로 미국과 인도에서 풍력단에서 매년 10기가와트씩 증설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 풍력 쪽에서도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해서 네. 미국의 테네시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모멘텀. 사실 포스코시티도 그렇고 지금 효성중공업도 그렇고 한 가지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에서 한꺼번에 좀 중첩된 모멘텀이 불고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주가가 이전에 이제 고점이 한 67,000원대였는데 이를 모두 돌파하고 지금 7만 원대까지 올라섰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기관의 수급이 연이에 유입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주가의 목표 주가는 어떻게 잡아볼까? 8만 원 위로 일단 볼 텐데 8만 원 어느 정도까지 볼까요? 저는 일단 8만 원 위로 보고요. 이게 최근에는 거래량이 줄었는데 거래량 꾸준히 늘어나면서 추세를 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 계속 5일선과 21선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는 한 85,500원 정도를 목표가로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오늘 보니까 오늘도 한 1.4% 정도 상승하는 수준인데 여기서 네. 한 6%, 5에서 6% 정도 조정 나온 가격대에서는 72,500원 정도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정도 매수가에서는 좀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네. 있고요. 손절가는 한 11% 정도 그 가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네.
66,500원, 죄송합니다. 65,000원을 잡고 있고요. 제가 이 72,500원을 말씀드린 거는요. 한 달 동안 22일 동안의 기간의 평균 매수가를 계산해 봤더니요. 68,500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68,500원으로 위아래로 언더 5% 정도는 좀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라운드 두 번째 종목은 효성중공업 봤습니다. 호재 만발인 두 가지 종목을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라운드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보시죠. 하창원 본부장의 종목입니다. 남해화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비료 관련한 종목들 또 일제히 오르는 모습인데 오늘은 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좀 주가 조정 보이는데 기회인가요? 매수할 수 있는?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매수가도 11,200원까지 일단 1차로 좀 분할 매수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기 네. 때문에 뭐 해당 가격대까지는 뭐 충분히 뭐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일단은 지금 비료 쪽이 천연가스랑 연관이 좀 있습니다. 네. 천연가스 가격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제 원료인 암모니아 쪽에 대한 이 생산을 대폭 감축하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자체는 전반적인 글로벌 생산량을 좀 줄게 만들 수밖에 없는 요인이고 지금 작황 자체가 굉장히 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해당 부분에서 비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글로벌 공급량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이슈가 발생을 했다라는 거는 네. 충분히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런 반사 수혜를 좀 노려보기 좋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기후 변화가 올해만으로 끝날 것이냐라는 부분에 상당 부분 물음표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의 작황 부분은 이런 기후 변화에 따른 영향이 굉장히 좀 강하게 잔역을 할 텐데 그렇게 되면 기존보다는 더욱더 비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기에 다다라 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해당 부분이 어떻게 좀 결판이 나느냐에 따라서 이게 뭐 단기적인 이벤트로 끝날지 아니면 2, 3년 이상으로 갈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정말 5년 이상으로 좀 보게 된다면 계속적인 비료에 대한 이런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일단 변수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나는 부분이지만 일단 이번에 자국들의 이런 에너지 전쟁으로 인해서 각국의 경제를 좀 마비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향후 이런 부분들의 움직임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자본금이나 이런 것도 넉넉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경유나 등유 같은 이런 휘발유 쪽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뭐 LPG라든지 이런 또 대체재로서의 유가 또 가격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또 투자 모멘텀으로 순환매가 또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지난 5월이죠. 반도체 소재 쪽에 대한 사업 모멘텀도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수 같은 경우는 11,200원까지 분할로 좀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충분히 단기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슈 자체가 조금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13,500원으로 좀 제시를 드리겠고요. 사실 수학기에 이제 흉작이 나왔다라는 소식들이 들리면 굉장히 좀 강력한 시세가 또 분출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1,400원으로 좀 잡았습니다. 이번에 다시 좀 바닥권에서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시점이라서 해당 부분을 좀 강력한 거래량 동반에서 이탈되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좀 끌고 가보셔도 괜찮은 자리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남해화학을 확인해봤습니다. 오늘장 주가에 소폭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매수가를 말씀해 주셨고 지금 사실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할 때 저는 이 더 위에 있는 17,000원 네. 거기까지 갔으면 좋겠거든요. 뭐 저는 가능하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네. 이제 그 가격대부터는 또 한 번의 기간 조정이라든지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어서 1차 밴드 그리고 요즘 시장 자체가 좀 네. 탄력성 있게 움직이는 시장이어서 조금 1차적인 목표가를 짧게 드렸다라고 좀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13,500원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라운드 남해화학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이에 맞서는 김지훈 대표의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인선 ENT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1.49% 강세고요. 이 종목도 역시나 5거래일째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기관의 러브콜을 많이 받고 있는 맞습니다. 종목인데요. 네. 인선 ENT가 본업도 잘하면서 네. 최근에 폐 배터리 재활용하고 모멘텀이 좀 연관이 된 것 같습니다. 역시 그 폐기물 수집 운반, 중간 처리, 그다음에 소각 매립 폐기물 처리의 수직 계열화가 유일하게 국내에 이루어진 회사고요. 전기차 폐 배터리 쪽으로 재활용이 확장되면서 이 비즈니스 확장에 대한 모멘텀이 최근에 좀 이슈로 붙는 것 같습니다. 많이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는 33% 하락을 했고요.
33% 하락한 수준이고요.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4,700억 정도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KG ETS나 코인텍에 비해서는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KG ETS PER이 한 18배 정도 수준이고요. 코인텍이 한 13배 수준인데 지금 인선 ENT 같은 경우는 10배에서 11배 정도니까 좀 상대적으로는 업종 대비는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고마진의 매립 사업부가 경쟁 심화로 부진했지만 여전히 이 매립, 폐기물 처리 관련돼서는 상당히 기술 진입 장벽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제 자동차 인선 모터스라고 해서 자회사가 자동차 재활용 부분 매출이 상당히 양호하게 나오고 있고요. 이게 IS 동서가 폐배터리 재활용 부분에 3천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선 모터스랑 사업 영역이 이 시너지 효과를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가격이 매립 단가 같은 경우는 16만 한 8,000원대까지 3,8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한 9% 정도 하락한 정도 수준입니다. 이 매립 가격이 중요한데 14만 8천원까지 빠졌지만 매립장 부족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빠질 수는 없다. 그래서 14만 8천원 정도 매립 단가가 유지만 된다면 여기서 상당히 매립 사업자한테도 매립장 자체가 한정 자원이기 때문에 계속 신규 매립자 인허가를 받을 것이고 여기서 가격이 계속적으로 다시 상승 턴어라운드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 이 IS 동서하고의 이 폐기물 재활용의 시너지 효과는 아직 시작도 안 했고요. 그리고 이 소각로 증설이 아마 이제 영흥산업 환경이 2023년 하반기에 반영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만약에 풀캐파 될 경우 192톤 기준으로 매출단에서 250억, 영업이익단에서 50억이 추가로 붙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의 270만 호 주택 공급 정책이 있으면 당연히 재건축, 재개발 관련돼서 신규 주택 대비 압도적으로 철거 폐기물량이 본격적으로 내년에 늘어나는 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가격이 올랐죠. 우리 일반적인 쓰레기뿐만 아니라 이런 건설 폐자재 같은 경우에는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그 단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합니다. 이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또 인선 ENT를 꼽아봤고요. 지금 현재 주가는 인선 ENT가 1,25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반등을 하고는 있지만 바닥권에서 아직까지 완전한 회복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막 롤러코스터를 한번 탔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소위 말한 최근에 이슈가 됐던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 막 세비캠이나 성일하이텍하고 또 같이 동행해서 움직이면서 폐기물보다는 폐배터리 재활용 쪽으로 좀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손절선은 좀 길게 한 13% 정도인 8,500원을 잡고 목표가는 좀 짧게 11,600원. 지금 가격대가 좀 부담스러운 가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은 한 8% 정도 조정이 나온 선인 9,000원에서 9,600원 선을 잡고 있습니다. 매수가를 좀 낮게 잡아주셨네요. 네. 단기적인 조정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구간. 이죠? 알겠습니다. 매수 가격 함께 좀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목표 주가는 단기적인 목표 주가로 11,600원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세 번째 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진성 TC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 1.4%대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주가는 최근 계속된 박스권에 갇혀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이제 좀 박스권 탈피를 꿈꾸고 있습니까? 네, 저는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실적 대비해서는 너무나도 저평가가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는 종목입니다. 일단 뭐 피어 그룹들과의 비교를 했을 때 뭐 PR, PBR 확인해 보시면 굉장히 좀 낮다라는 거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이제 반기 보고서 보시더라도 지금 당기 순이익단이랑 영업이익 관련된 부분도 보시더라도 전년 반기와 비교했을 때도 거의 100% 이상씩 좀 상승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의 위치 에너지는 굉장히 좀 낮다라는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전에 대세적인 시세가 나왔을 때는 이제 중국의 이런 건설 중장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았었던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됐는데 사실 그때보다도 실적은 더 좋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굉장히 낮다라는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굉장히 좀 높게 형성이 되고 있고 좀 들썩들썩 거리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건설 중장비가 이 광물이나 광석을 채는 데도 좀 많이 활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혜도 충분히 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국에서도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선언을 한 것처럼 경기에 대한 이런 불안감이 있을 때는 정부의 주관 하에 이런 인프라 투자를 좀 대규모로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도 좀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해당 부분에서 또 롤러 관련된 부분에 대한 또 이제 수요의 이런 패턴 자체가 굉장히 좀 주기가 짧아지고 있어서 해당 부분에 대한 수요도도 많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미국 쪽에 대한 비중이 좀 높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항상 건설기계 쪽에서도 미국 관련된 이슈가 생겼을 때 가장 좀 강력한 이벤트가 발생이 되는데 최근에 좀 중국 쪽에서는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이슈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인플레 법안에 대한 이런 진행이 되면은 또 거기에 따른 또 수혜가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어서 충분히 저가 매수하시기에는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 다만 좀 운용기간 자체는 좀 넓게 잡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매수 밴드도 지금 밴드로 좀 제시를 드릴 겁니다. 단기적으로 박스권을 만들면서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9,800원부터 현재가까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목표가는 1차적으로 14,000원 제시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전 고점은 충분히 좀 돌파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해당 부분만 뚫어주면은 좀 그렇게 크게 뭐 이제 제한이 되는 매물대는 없지만 일단 해당 가격대까지 올라오면은 좀 그 바닥권에서는 많이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높아졌기 때문에 좀 가격 조정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1차적인 목표가는 14,000원이고요. 뭐 2, 3년 이상 중장기로 보실 분들은 전 전고점 충분히 좀 돌파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8,800원으로 실적 베이스로 가는 종목이고 앞으로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이슈가 많이 늘어날 종목이어서 전저점 부분보다도 전저점 부분 좀 깨지더라도 충분히 좀 끌고 가보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창원 본부장님. 이 쇼미더머니 나가시면은 빠른 랩으로 1등 하실 것 같아요. 네, 말씀을 조금 천천히 해주셔야 우리 들으시는 분들이 따라가기가 약간 좀 힘드실 것 같으니까 말씀 좀 천천히 해주셔도 되고요. 시간은 많습니다. 네, 충분히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성TC 마지막 종목이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 실적 대비해서 지금 주가는 굉장한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여러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전 고점인 14,000원을 목표 주가를 설정해 주셨고요. 손절가 8,800원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분기 실적도 좋은 종목으로 김지훈 대표도 꼽아주셨는데요. 마지막 공략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대표의 종목은 PNT를 보도록 하죠. 현재 주가 2.64% 상승세 보이면서 56,60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이번에 실적이 2분기 좋았죠? 네. 기본적인 얘기를 조금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2차 전지 공정 장비 중에서는 뭐 탑픽이라고 꼽을 정도로 가장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가장 높습니다. 영업이익이 높은 거 확인하시면 아마 기술적으로 좀 진입 장벽이 있다고 추가로 이렇게 유추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일단은 2차 전지 공정 중에 가장 고난이도가 이 전극 공정인데요. 전극 공정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그냥 말 그대로 양극과 음극을 붙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양극과 음극을 붙이는 과정이 처음에 이제 믹싱을 한 다음에요. 배터리 소재끼리 믹싱을 한 다음에 그 구리 포일과 알루미늄 포일에 슬러리로 얇게 코팅을 합니다. 그래서 100도 이상 오븐에 건조하고 그다음에 코팅된 전극을 두 개의 커다란 아변 사이로 통과시켜가지고 납작하게 압축하고 납작할수록 에너지 밀도가 커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릅니다. 슬리팅합니다. 압축시킨 전극을 배터리 모델 사이즈에 따라 슬리팅하고 세로 방향으로 자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노칭이라 해서요. 가로로 재단해서 양극과 음극이 들어갈 수 있는 탭, 홈을 만드는 게 이제 전체의 과정인데요. 이게 지금 SK 온단에서 지금 그 SK 온 블루가 이제 그 합작법인으로 해서 장비단에서만 5조 1천억 매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앞단의 전극 공정이 37%인데 여기서 1.5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반기에 2.7조 캐펙스 투자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단에서 올해 7조 이상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5조가 더 추가로 그러니까 수주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된 이 쿼터 관련돼서도 하반기 추가 발주가 기대가 되고 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CIS가 PER이 한 140배고 중국의 뭐 CAT의 비중이 높은 우시리드 이런 게 22배. 그다음에 뭐 CIS 외에도 기타 장비 업체, 국내 2차 전지 장비 업체의 PER이 한 40배 정도 수준인데요. 평균 45배 수준인데 이게 19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기술 경쟁력도 있고 영업이익률도 압도적으로 높은데 PER은 다소 저평가돼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역시나 강해서 고점 대비 한 12% 하락한 수준이라 지금 가격대는 부담스럽다고 보고 있지만 만약에 10% 이상의 조정이 나온다면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종목 확인해봤습니다. PNT까지 봤고요. 현재 주가 대비해서 목표 주가를 좀 설정을 해봐야겠는데 PNT는 현재 주가 56,60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잡아봐야 될까요? 저는 이게 원래 전고점으로 치면 62,800원인데요. 일단 58,500원 정도를 1차 목표가를 잡고요. 2차는 62,500원을 넘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매수가 밴드 보니까 너무 낮은데 저 가격이 올까요?
항상 주가는 모르는 거니까요. 네. 지금 가격에서는 좀 사기는 부담스럽고 네, 지금 가격에서는 좀 부담스럽다고 보고 있습니다. 48,000원대 네. 최소 내려가야지 눌림목 구간을 공략해 볼 수 있다. 이제 계속해서 이게 지켜보시다가 눌림목이 있으면 네. 그때 접근할 만한 종목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P&T 목표 주가는 58,100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공략주 6종목 확인해 봤고요. 헤르메스 스탁의 하정원 본부장,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